자, 마지막은 우리 보안과 암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들 많이 들어보죠? 그죠? 자, 네트워크 하면은 보안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보 통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유선으로 연결하면은 옛날에 전화 플러치 한다 그러죠. 전화선을 픽업을 거쳐서 전화선을 따면 여러분들 통화하는 내용을 내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선도 여러분들 전부 다 도청 가능하죠? 그죠? 무선 도청 가능해요. 여러분들 뭐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도청 가능합니다. 맘만 먹으면은요. 왜냐면 그 전파를, 주파수를 제가 따가지고 하게 되면 다 딸 수 있어요. 그죠? 물론 그게 불법이라서 안 하고 있죠. 어쨌든 정보 통신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들 통신이든 뭐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화든 통신 쪽에 시스템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그 취약한 거를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도 보안을 또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요즘은 만들어지는 게 블록체인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보안 쪽에 관련돼서 미래에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 보안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든 아니면 인터넷 서버든 접속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우리 학교다 그러면 우리 학교 서버가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정보를 갖고 가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를 막아놔야 되는데 막아놓을 수도 없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요즘은 인터넷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연결을 해놨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인터넷으로 연결 안 해놓고 할 때는 회사에 있는 컴퓨터들만 접속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은 모든 사용자들이, 즉 기업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 오픈을 시켜놨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인터넷으로 오픈을 시켜놓으니까 편한데 문제점은 보안이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트라고 해요. 가상 포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라는 게 대문입니다. 대문인데 인터넷은 인터넷용 대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문들을 실제로 컴퓨터를 초기에 세팅할 때 모르고 다 열어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킹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문들이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툴들이 있어요. 그런 툴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 기업이라든가 이제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있는 기업들은 그걸 다 방어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막 뚫려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쪽은 이제 보안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하게 되면 좋겠죠. 자, 이런 거를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커라고 합니다. 근데 해커라는 말하고 크래커라는 말을 우리 전문가들은 구분해서 써요. 해커는 컴퓨터 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근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하는데 그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악용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을 보통 이제 크래커라고 합니다. 해커는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죠. 뭐냐면은 자기 자랑하려고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으면 스카웃 되잖아요. 여러분도 국방성만 한번 뚫어보세요. 스카웃이 안 들어옵니다. 뚫기 어렵거든요. 거기 뚫기가 진짜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하냐? 거기 뚫고 갔다는 거 메시지 남기죠. 전화번호. 그럼 전화 옵니다. 스카웃 하겠다고. 그죠? 깜방 거의 안 가죠. 다 스카웃해서 가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해커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뚫고 자기 이제 실력을 하려고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뚫고 들어가더라도 이제 범죄 악용만 안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바이러스 싣고 나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크래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그냥 해커를 통합해서 그냥 해커라고 부르죠. 어쨌든 뭐 남의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범죄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푸핑, 그 다음에 스나이핑, 그 다음에 피싱. 여러분들 많이 하는 피싱, 전화 피싱 있죠? 이런 것도 피싱입니다. 영어가 틀려요. FI가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낚시 PC에서 그걸 줄 아는데 그 단어가 틀립니다. 다른 PC예요. P로 시작됩니다. 어쨌든 스푸핑 같은 경우가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주소 치고 들어오면 거기 들어가서 하게 되면 가짜 정보를 올려놓게 이렇게 해놓죠. 그런 것도 이제 스누핑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함부로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좀비 컴퓨터가 돼요. 쓸 때는 모르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죠. 그래서 도스 공격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럽니다. 뭐 그런 공격도 있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암호화를 하거나 인증. 그러니까 진짜 허가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죠.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들이 인터넷으로 데이터가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봤잖아요. 인터넷의 특징은 패킷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데이터를 뿌린다고요. 인터넷망에다가 던져놓으면 컴퓨터들이 알아서 막 그거를 원하는 주소까지 배달시켜준다고요. 나는 모르지만 알아서들 다 배달시켜주죠. 그러니까 내 정보가 막 전국에 떠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그거를 누군가가 쉽게 다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데이터들 걸면 다 나와요. 정보 같은 거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보안을 해야 되죠. 보안을 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로 주고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메시지를.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암호화인데 그 암호화를 할 때 여러 가지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있다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암호화된 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인증서. 여러분들 다 할 때 공인인증서 가지고 다 들어가죠? 공인인증서에 비밀번호 넣죠?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들 암호화 키예요. 비밀번호가.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넣으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인증서라든가 방화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이런 토큰하고 이런 방법들을 써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계장치들 주죠.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뱅킹하는 사람들 중에서 OPT 있죠? OPT, 원타임 토큰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패스워드를 순간순간으로 바꿔줘서 하는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자기 지문을 인식해서 이거를 하게 들어가거나 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비밀번호보다는 이제 생체 인식으로 많이 가죠. 홍채라든가 뭐 얼굴 인식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몸, 사람의 몸을 가지고 보안을 하는, 인증을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요. 요즘 뭐 헤드폰 같은 경우에도 얼굴 인식하죠?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지문 인식은 좀 오래됐고, 지문 인식 다음에 홍채 인식 나왔고, 홍채 인식 다음에 이제 얼굴 인식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죠? S10, S9, S10부터는 얼굴 인식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딱 얼굴만 보면 자동으로 열리죠? 이게 얼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하는 거죠. 또 그런 거 말고 인터넷을 아까 전에 인터넷으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학교도 전산실이 있는데 우리 학교하고 외부 바깥 세상하고 인터넷하고 연결하는 접점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 학교에서 인터넷이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내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산실에 한 컴퓨터를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요. 통로. 그래서 전산실에 우리 학교 보면 옆에 있는 건물에 전산실에 게이트웨이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뭘 설치해주면 될까요? 방화벽이라고 해서 하나를 설치해주면 돼요. 방화벽이 뭐냐면 여러분들 불났을 때 썩터 내리는 거 있죠? 불을 번지지 않게 하는 거를 우리가 파이어월,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이렇게다가 벽을 치는 거예요. 벽을 쳐서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걸릅니다. 필터링 한다 그래요. 이걸 필터링 한다 그러는데 방화벽에서 필터링해서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막아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P2P 사이트 막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는 잘 연결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연결 안 되는 걸 간혹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너무 용량을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이 못 쓰니까 이상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다 막아놓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안 돼요. 알죠? 중국은 구글을 못 씁니다. 중국에서 정부에서 구글을 막아버렸어요. 필터링으로 해서 구글 사이트가 아예 접속을 못하게끔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막는 것들을 우리가 필터링 한다 그러고 방화벽을 통해서 앞에다가 벽을 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걸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고요.